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저희가 오늘 좀 급하게 카메라를 켰는데 이제 그 이유가 며칠 전에 이제 국세청이랑 기획재정부에서 새로운 예규가 나왔어요. 그 예규가 빌딩 거래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빌딩 계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네. 내용이 좀 살짝 두서가 없어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10월 21일부터 적용이 된 내용인데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이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시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목이 이제 이건데 네네. 쉽게 설명을 네네네. 하자면 주택을 계약 당시로 보느냐, 네네. 양도 당시로 보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네. 되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양도 당시 기준이 아니라 계약 당시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주택 소유를 언제 하느냐가 계약 당시 기준이었어요. 이제 요지인데 요지는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 계약 체결 분부터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 물건을 판정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네. 여태까지 모든 주택 건물을 할 때 그렇게 했었죠. 왜냐면 계약일 때는 주택에다가 잔금 전에만 용도 변경을 해서 근생으로 바꿔주시면은 뭐 네네네. 됩니다. 라는 그런 특약을 넣어서 했는데 이 요지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세청에다가 이 내용을 이제 올리신 거예요. 양도 물건의 판정을 좀 언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이냐, 주택에 관련이 돼서 언제가 괜찮은 거냐라고 해서 질의를 남겼더니 응답을 최종적으로 답변이 온 게 그 질의의 경우 양도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약일로부터 이제 적용을 안 한다. 주택은 매각을 하게 되면은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이거는 양도일 시점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1주택 건물, 단독주택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네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라든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계약 당시에 주택이더라도 잔금날 주택이 아니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저희도 처음에 엄청 이 시장이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강남에 좀 재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그 재건축할 수 있는 게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상가 주택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한 다음에 잔금하기 전에 용도 변경을 하고 이거를 이제 멸시를 해서 새로운 건물을 좀 신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을 뭐 매각을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좀 보셨었는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1가구 1주택인 분들은 계약 당일로 시점을 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또 받으실 수가 있었고 장기부여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향후에 변동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부여 특별공제 혜택을 전혀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다고 잔금일 때 주택인 상태로 그대로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그쵸. 또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건물은 아예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계약에 대한 것들이 좀 어떻게 좀 바뀔지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택인 상태로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매도자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가구 1주택이 많으셔가지고 주택인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근생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안 되면 그런 매물들은 소화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시장에서.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이제 그쵸, 예규가 그쵸.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2년 동안에는 다가구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한 다음에 건물 멸시를 해서 신축해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곳곳에도 지금 신축 건물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이게 좀 가능했었던 시장이 뭐냐면 한 30억대, 50억 사이로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조금 이 기회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통 건물이 근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 건물이 뭐 50억대 건물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건물을 계약을 하고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고 잔금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주택을 잔금 전에 용도 변경해서 매각을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바뀌겠네요. 좀 대출에 대한 이슈라던가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이랑 법인이 소유주이신 분들만 매각을 가능하신 거네요. 그러면 잔금 전에. 다주택자인 분들은 내가 주택으로 팔면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상가로 바꾸는 거 오히려 좋아하시거든요. 2년 전에도 이 다주택자분들을 잡으려고 계약 시점으로 바꿨었던 거였는데 이거는 다주택자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 얘기는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괜찮은 계약을 하고 나서 내 잔금 전에만 근생으로 바꾸면 내가 주택으로 판 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오히려 괜찮은 건데 대부분 주택이 유일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그런 매물은 더 이상 시장에서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네네. 지금도 저희한테 좀 문의 주신 분들 보면은 강남에 이런 주택을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좀 투자에 대한 좀 방향성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또 약간 이제 고무적인 거, 뭐 고무적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용도 변경 건에서만 적용이 된 얘기이고,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아직 멸실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저희가 아까 기획재정부라던가 국세청 담당자분들이랑 좀 다 통화를 했었는데 다 통화를 했었죠. 오늘 네, 하루 종일. 멸실에 관련된 내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동일하게 변경될 여지가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멸실에 관련된 내용도 오래 가지는 못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일과 잔금일 둘 중에 이제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을 하는 거고, 근데 멸실하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일과 잔금일 있을 때 계약일로 주택수를 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네.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멸실을 하고 이제 판다라는 특약이 있으면은 네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은 다주택자이신 분들이나 법인이신 분들이 조금 많이 수월하실 것 같고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조금 매각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현재 상황에서 이제 주택이 껴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오는 거는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잔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계약을 하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네. 급하게 촬영을 했고 정보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월 21일 이후에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한 번 더 조금 체크를 하시고서는 내용도 좀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내용도 저희가 다시 한번 올릴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안녕.